그래서 함수가 연속이고 닫혀있고 요 구간 사이 A, B 사이에 이제 어떤 점이 있어요. 그거를 이 구간 안에 있는 C 혹은 이렇게 써도 될 거고요. 그래서 이 C가 무슨 C냐, 이 C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함수가 최대값을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어서 그 점에서 최소값이 발생을 한다. 함수 f가 연속이고 닫힌 구간이면은 이제 항상 최대 최소가 존재를 한다는 거지만 최대 최소가 불연속이거나 열린 구간이라고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뚫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여기가 최대가 되고 여기가 최소가 되겠죠. 아까 봤던 이제 예제는 여기가 뚫려 있어서 이제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불연속이지만 최대 최소 모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열린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는 열린 구간이에요. 열린 구간이지만 최소는 여기고 최대는 여기죠. 최대 최소 모두 존재. 연속이고 닫힌 구간이면은 최대 최소 존재. 그리고 뭐 불연속이거나 열린 구간인 경우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항상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둘 중 하나요. 뭐 최대 최소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페르마의 정리. 함수 f가 이제 로컬 익스트리멈, 그러니까 이제 뭐 부분 극소, 부분 극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C에서 그러면 함수 f는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f'C는 0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페르마의 뭐 마지막 정리는 들어봤는데 an 더하기 b의 n, c의 n 요거였나? 그래서 이제 n이 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이게 뭐 일반적인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요거는 이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고 요거는 그냥 페르마의 정리예요. 뭐 페르마가 이제 뭐 그 하나만 한 건 아닐 테니까요. 이제 다행히도 이제 요거는 뭐 종이에 여백이 많이 있었는지 일단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에 실렸어요. 근데 페르마가 어느 시대 사람이지? 뉴턴이 더 나중에 태어났어? 아이작 뉴턴이 1642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학을 만든 게 아이작 뉴턴이고, 그래서 페르마가 당연히 그 이후 지금 여기 요거를 보면은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뉴턴 이후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뉴턴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1665년에 죽었죠. 1665년이면은 뉴턴이 한 16살 때? 그 사이에 뭔가 서로의 접점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모르겠네. 미분 가능성이 나와가지고 당연히 뉴턴이 이제 미적분학을 이제 정립을 한 이후에 이 사람이 이 일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시간적으로 좀 맞죠? 일단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수학 이제 쌉 고수분들께서 이게 답을 해주시겠죠? 여러분을 믿습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3승이에요. f'x는 6x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x가 이게 오차 함수라서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거를? 오차 함수를 x가 만약에 0.5라면은 f'은 3 곱하기 0.5
제곱 빼기 1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함수인 것 같네요. 복잡해라. x축에 이렇게 있고, 함수가 이렇게 되는, 도함수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플러스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다 임계점이 되는 거고, 이제 극대 극소를 가지냐, 이 점에서 그거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일단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뭐 함수를 뭐 그려보면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뭐 이런 함수일 것 같네요. 임계점 하나가 여기가 있을 거고요. 여기가 임계점, 그리고 여기도 임계점인데 이제 극값을 가질 수 있는 임계점은 여기 x는 0 하나뿐이겠죠. 이제 물리학이랑 이제 천문학에 가면은 흑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흑체 복사의 식이, 일단 식을 쓰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떤 흑체가 있어요. 흑체인데 이제 뭐 천문학을 예로 들면은 별, 항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행성을 우리가 흑체라고 가정을 해요. 어떤 항성이 있으면은 이제 항성이 이렇게 빛을,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을 하는데 파장에 따른 에너지, 파장에 따른 에너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x축이 파장이 되고 y축이 이제가 에너지 양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별은 이제 600나노미터 파장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요. 1200나노미터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덜 방출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식이 요거예요. 이제 플랑크 곡선이라고 해서 이 흑체가 내는 에너지가 어떤 파장대에서 이제 최대가 되는지, 흑체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찾아보자. 그래서 요게 이제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거고요. 곡선이 최대가 되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미분하면 되죠. 파장 람다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이게 0이 되는 이제 람다 값을 찾으면은 그 람다가 흑체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파장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x 마이너스 x는 요거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요런 걸 이제 컴퓨터로 풀어야 되는 거야. 시간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파이썬 같은 거 깔고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맨날 파이썬 깔아야지 하고서도 지금 요게 우리가 아까 여기서 HC 람다 KB T였어요.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제 요 플랑크 곡선에서 최대가 되는 파장을 찾고 싶은 거니까, 람다는 2.9 곱하기 10의 T 2.9 곱하기 10의 7승 나누기 온도, 옹스트롱이 되고요. 만약에 온도가 6000도라고 하면은 태양의 이제 표면의 온도가 5800도 정도 돼요. 약 5000 옹스트롱 정도가 돼요. 이게 이제 가시광선이고, 노란색에 해당을 하는, 또 이게 사진 같은 거 찍은 거 보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노란색. 3000도 정도인 이제 별은 대략적으로 한 10,000옹스트롱 정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적외선 영역이에요. 적외선 혹은 이제 가시광선 중에서도 이제 좀 붉은색 계열. 그래서 이제 온도가 낮은 별들은 이제 붉게 보이고요. 물론 뭐 적외선 영역에서도 이제 굉장히 밝고, 20,000도 정도 되는 온도가 높은 별 1500 옹스트롱 정도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자외선 영역이에요. 가시광선 쪽에서도 이제 보라색, 푸른색 계열.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은 별들은 이제 푸른색으로 보인다. 흑체 복사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별의 온도랑 색깔 관계를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